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만 2천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이히로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기술 장애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AESA 레이더 외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8여 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E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의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턴 KE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EFX 동체 개발과 체계 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E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EF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4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E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EFX의 스텔스화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재개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약 8조 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약 18조 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인천공항 건설비가 약 7조 6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금액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차기 전투기 사업 선정업체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과 사업 투자 등을 계약 조건으로 두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선정업체가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를 KEFX에 제공함으로써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공개 입찰로 진행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막바지인 2013년 9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
유럽 항공방위 우주 산업은 각각 F-35와 F-15SE 유로파이터를 입찰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예산 초과, 이지는 계약 조건 위반으로 최종 탈락했다. 결국 보잉의 F-15SE가 최종 낙찰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9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스텔스 성능 미흡을 이유로 보잉사를 부결시켰다. 그해 12월에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차기 전투기 요구 성능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해 사실상 F-35A를 단독 후보로 선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는 F-35A를 통해 KF-X에 필요한 미국의 핵심 기술이 이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고려되지 않았고 이듬해 2014년 3월 24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록히드 마틴의 F-35를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두 명의 경쟁자가 탈락하며 수의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핵심 기술을 차기 전투기 선정업체로부터 이전받고자 했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2011년부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핵심 4개 분야의 기술 이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미국 업체가 보유한 국방기술 해외 이전은 미 연방수출통제법상 미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수다. 따라서 업체의 기술 이전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기술 이전 정책으로 인해 KF-X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 국무부 산하의 방위무역관리국이 운영하는 국제무기거래 규정은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종철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패권적 무기 이전 정책은 전후 쟁취한 패권을 제도화하고 유지 보존하는 최고의 필수적 수단이었으며 지금도 이런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유럽과 일본 등에는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는 후견 비후견의 관계를 조정하고 유지하려 했다고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검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년에 A라는 무기체계를 10개 도입했다고 해도 올해 10개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또다시 수출 승인 검토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매국의 비하 구분을 철저하게 한다면서 미국 업체의 계약서 대부분에는 거버먼트 워크, 주요 기술 이전 항목에는 언더 US 거버먼트 익스포트 라이센스 컨트롤이 명시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2012년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사청의 방산기술통제관실을 두는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수출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하이테크 군사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수출 승인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관의 보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이 거부되고 록히드 마틴이 KF-X 사업 참여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청은 미국과 F-35E 40대 구매 의향서를 체결해 미국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마저 날려버리고 말았다. 방사청은 구매 의향서에 미국은 360명의 기술 인력과 F-16 최신 기술 자료를 지원하고 21종의 핵심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고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